네,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독일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때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요, 기어이 이 독일에 가서 사고를 칩니다. 근데 이런 그 대통령의 이 정세관은 좌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좌익은 통일을 굉장히 마치 그 좌익적 선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나 주전선이나 되는 것처럼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를 선점해 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이나 또는 통일관 또는 민족관, 정세관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안보관 이런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피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암송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그때의 평화노선을 다시 가동할 것 같은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통일 포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퀘러버 연설은 통일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비논리적이며 그동안에 만일에 통일 포기 선언이라면 이것은 그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위반일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우선 그 국민들에게 통일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먼저 내고 합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통일을 분명히 지금 대통령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말하자면 통일은 먼 미래의 문제이지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는 정부가 뭔가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이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퀘러버 연설에도 보면 맨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앞에 인사말은 있습니다만은,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화에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이다. 바로 그 다음 해인가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선언을 내게 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어떻게 오늘날 북한을 잘못 길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거액을 주고 수억 달러를 주고 일종의 그 돈을 주고 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까지 있습니다. 또 햇볕 정책은 그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채 오히려 북한이 그 당시에 그 소위 혹독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북한 정권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주고, 소위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핵폭탄을 개발하는 충분한 오히려 시간을 주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북핵 문제에서 햇볕 정책이 가졌던 오류 또는 햇볕 정책이 잘못된 착점에서 오히려 6.15 선언은 어떤 의미로도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북한이 절대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6.15 선언을 주장을 해왔거든요. 북한하고 화해 공존이 가능하다. 북한은 절대 핵 개발하지 않겠다. 뭐 아마 제가 기억으로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실제로 전개대에 나온 것은 햇볕 정책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렇게 물론 돈을 주고라도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정상회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김정일이가 왜 평화상을 당신 혼자 받느냐, 같이 받아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물론 약간의 뭐 돈을 주고 뭐 그게 뭐 뇌물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매수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것은 또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떻든 그게 말하자면 뭔가의 대화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고도였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중에 그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검찰 조사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또 엄나경 씨가 최근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그 해프닝에 대해서, 왜냐하면 돈이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었거든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기면서 말하자면 어렵사리 만들어낸, 또 반대편에서는 보면 정말 비굴하게 얻어낸 정상회담이었습니다만은, 다 그게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에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제안을 내놨는데요. 흡수 통일의 시도를 배제하고 평화를 추구하겠다. 5가지 원칙 4가지 제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을 제가 읽어드리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흡수 통일은 안 한다. 둘째,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북핵 해결을 전제로 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 그 다음이 군사정치 문제와 분리해서 비정치 민간 교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 통일 안 한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비정치 민간 교류를 지원한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의 가치로 또는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독일이 지금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독일도 동서독 간에 뭐 화해 협력의 뭐 대화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독은 독일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공산당도 마치 통진당을 해산해버리듯이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독의 소위 국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동독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서라는 그 국가성,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네이션리스 또는 스테이트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제안을 뒤집어보면, 통일을 포기한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북핵 해결을 전제로 경제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군사정치와 분리해서 비정치 민간교류를 지원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 마치 북한의 핵 문장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결
출구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그 핵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남북 간에 일단 동결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출구는 언제 출구가 올지는 전혀 기약이 없고 전략도 없고 목표도 아니고 입구에서 동결만 되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다는 지금 논리거든요. 그러면 북한 핵무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결이니까. 지금 뭐 열 몇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ICBM도 이미 성공했고. 그럼 인정해 준다니.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한다. 통일을 포기한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게 헌법상 위임받은 권한이 맞을까요? 이건 굉장히 헌법적 논쟁을 부른다고 봅니다. 그 통일을 포기한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한다. 핵무장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4대 제안이 있습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같이 하자,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아마 곧 그 스피커를 철거할 모양이죠. 아마 그런 걸 깔아 있는 것 같은데 당국 간 접촉을 재개한다. 그러고 언젠가는 조건이 되면 옳은 조건 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석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말하자면 트럼프와도 합의되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군사분계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당국 간 접촉을 재개한다. 정상회담의 용의가 있다.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옳은 조건이 충족되면이라고 하는 트럼프와의 합의 내용을 전제를 붙였는데 옳은 조건은 그 앞에 붙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적대행위 중단이라든지 당국 간 접촉 재개 그 앞쪽에 포괄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못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만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나? 뭔가 이 북한 콤플렉스가 있나? 끊임없이 뭔가 북한을 지원해 줄 방법을 안 되나? 찾지 않으면 안 되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도 뭐 나이까지 뭐 누가 속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까지 뭐 잘못 이렇게 바꿔가면서 북한에 가서 이모인지 누군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나? 왜 이렇게 퍼주기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가? 퍼주기 본능인가 아니면 저쪽의 요구인가? 여러 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어떤 뇌물을 주려고 하는 거냐 또 통일은 포기한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한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표현이 한 줄 들어있기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 자체가 악이거든요. 북한 체제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3대 세습에 말하자면 무법천지에 사람을 기관단총으로 쏘아서 걸레를 만들어버리는 폭력성에 그래서 도저히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하면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북한 당국의 당국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재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현재 북한을 컨트롤하고 있는 권력의 주체로서 말하자면 당국성, 어소리티가 누구냐? 북한의 당국자가 누구냐 하면 김정은 집단이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든 북한의 당국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화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5대 그 정책 4대 제안 여기에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민주화되어야 되며 인권이 보장되는 법치체제여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대통령은 내놔야 됩니다.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북한이 반드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나아와야 된다.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현존하는 북한 체제는 그 자체가 악의 체제다. 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체제를 버리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형식적으로라도 명기해야 됩니다. 그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허풍쟁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허풍에다가 현실은 제대로 모르고 중국이 뭘 할 거라고 중국 잘한다고 떠들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참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큰소리 뻥뻥 칠 때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만은 참 저 사람 순진하구나. 근데 결국에는 지금 몇 달 만에 막 중국에 대해서 야 북한을 너희들이 좀 왜 안 해주냐 하고 이제 지금 막 신경질을 내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말하자면 트럼프는 아무 대책도 없는 허풍쟁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ICBM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핵폭탄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종류를 일체를 구비를 했다 이 정도가 되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한 뭔가의 방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핵무장을 우리도 하겠다던가 무슨 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건가요? 야, 니 깡패다. 니는 살인자야. 니는 인질범이야. 우리가 네가 인질범이라는 걸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인질이죠. 우리가 지금 니인데 인질이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 줄 테니까 야, 폭탄이나 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무 게 없습니다. 트럼프야 뭐 허풍쟁이라 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런 방위를 안보를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는 뭐 구상, 계획 완전히 실종입니다. 지금 북한의 평화를 구걸만 하면 되나요? 네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째려보지 마. 평화는 구걸해서 뇌물을 주고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오케이, 우리 너 도와줄게. 폭탄 날리지 마. 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은 종종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가실 때 제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침묵을 유지하는 거다. 함부로 입 열지 마시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 말을 들을 리도 없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맞지도 않고 김정은을 온전시켜 주겠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고 핵폭탄도 마치 용인할 것 같은 동결만 해줘. 포기 안 해도 돼. 그럼 일단 대화는 시작하고 우리 퍼줄 수 있어.
말하자면 이런 식의 매달리는 듯한 정작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끌려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